저는 올해 2년차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. 그런데 지난해 10월 학급 친구를 괴롭히는 남학생을 발견하고 그 학생에게 주의를 주려고 상담실로 따로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는 제 다리를 걷어차고 도망을 갔는데요. 저는 이후 패닉 상태에 빠져 학교를 쉬어야 했고 신경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학생들이 두려워 다시 교사를 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는데요. 더 화가 나는 건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저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그 학생이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요. 가해 학생은 지난해 고3이었고 올해 성인이 되었습니다. 당시 학생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? 아니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나 모르겠어요. 이제 교사분에 대한 이런 인권 침해, 이게 학생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게 좀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은데요.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? 예, 뭐 과거에는 저는 뭐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었죠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 환경도 많이 선진화가 돼서 이제 학생들 권익이 매우 강화되다 보니까 또 이제 반대로 이 살해와 같은 교권 침해가 또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자 고등학생 같은 경우 이미 물리적으로 뭐 여자 교사들을 훨씬 제압할 수 그렇죠. 있는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. 일단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이거 그렇죠. 참, 정말 명백하게 교권 침해를 당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. 이게 아무래도 이 선생님께서도 전 제대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교권 침해를 당한 우리 선생님 어떤 식으로 대응이 가능했을까요? 일단 이게 이제 상담실에서 뭐 두 사람만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죠? CCTV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다만 이제 뭐 그 일을 당한 후에 즉각적으로 병원에 가시고 또 어떤 정식적인 보고 절차를 통해서 뭐 휴직도 하셨다는 거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보고를 하고 동료들에게 얘기를 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뭐 상부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휴직 절차를 밟으셨다면 그런 뭐 서류들 그리고 그런 정황들 또 진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사실 확인서도 받고 또 이제 휴직을 위해서 뭐 아니면 또 이제 휴가를 내기 위해서 뭐 제출했던 서류들 그리고 내부 결제 서류들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결국 좀 증거를 모아두셨으면 좋겠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좀 저도 걱정이 앞서긴 하는데요. 그럼 만약 이런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교권을 침해한 가해 뭐 학생이나 아니면 혹은 학부모가 될 수 있겠죠. 이 부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? 뭐 이론적으로 뭐 폭행이나 상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제 상해죄 처벌이 가능합니다. 다만 뭐 폭행의 정도가 너무 좀 경미할 것 같아요. 뭐 사실 발로 찼다고 하지만 뭐 그러니까 이제 상해 정도가 사실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.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한 대 정도 찼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뭐 어떤 중한 어떤 폭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물론 뭐 많이 다치셨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고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초범인 경우에는 그냥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다 그렇죠. 보니까 뭐 기소유예 처분이나 아니면 벌금 처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소년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서 뭐 소년보호 처분은 아닐 거고 어쨌든 근데 처벌은 굉장히 경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좀 처벌이 좀 강하게 이루어지기는 상황상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. 그럼 만약 뭐 이제 교사에 대한 뭔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거든요. 이제 악의적으로 뭔가 인터넷상에 그런 허위의 글을 올리거나 하는 경우 뭐 명예훼손 같은 것도 뭐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.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이제 그냥 뭐 소극적으로 우리는 그런 일 없어요 하고 뭐 부인하는 정도라면 사실 뭐 어려운데 이 일에 대해서 뭐 해당 학생이 뭐 다른 분들한테 뭐 나는 그런 적도 없는데 저 선생님이 나를 뭐 모함하려고 이런 식으로 뭐 지금 뭐 한다.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허위 사실을 좀 퍼뜨린다든지 내지는 뭐 온라인 게시판에 그런 걸 올릴 경우에는
충분히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. 예. 맞습니다. 또 이런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교사분들이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학교 측에서 쉬쉬하는 경우도 네, 많이 있어요. 네, 네, 네. 아무래도 알려지는 게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분명히 학교 측에 자기의 피해 상실을 알렸음에도 학생에게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은 학교 측에 뭔가 이슈를 제기해 볼 만하진 않을까요? 예. 그래서 일단 이런 사실을 뭐 보고하고 절차 진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뭐 묵살하고 그냥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일단 해당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이제 교권 침해에 대한 전담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서에 한번 진정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, 만약 이도저도 안 된다면 결국 형사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겠죠. 예. 결국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겠네요. 이제 네네.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일을 못 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좀 받을 수 있는지만 좀 짚어주시죠. 일단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데 뭐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. 일을 못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심해서 일을 못 할 정도라는 진단을 받으시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임의로 휴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네, 좀 증거를 좀 확보하시더라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이런 네네. 상담 내용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